SAT나 ACT 같은 미국 대학 입학 시험 수능에도 적용이 돼요. 수능 시간이 늘면은 이거 엄청난 어드밴티지야.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안녕하세요. 네. 멘탈 탄탄입니다. 탄탄입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인스타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인스타툰이 올라와요. 최근에 이재명 선생님이 올린 ADHD 시리즈가 막 몇십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그것도 있고 인스타툰은 아무래도 좀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를 못한 것들도 좀 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먼 나라 윤 나라 ADHD 이제 미국 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미국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ADHD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유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높아요. 의사로부터 아이가 ADHD 진단 받은 적 있습니까? 현재 진단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가 11.4% 정도 돼가지고 과잉 보고된 부분들은 좀 있어요. 다시 좀 세부적으로 나뉘면 거기서 지금도 ADHD 진단이 유지 중인 사람 10.5%. 실제로 지금 ADHD를 먹고 있는 분이 5에서 6% 정도.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10명 중 1명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5, 6%만 해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기도 해요. 이제 성인 ADHD는 또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을 때 자기보호 기준 성인 ADHD가 6%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 엄청 높은 거잖아요. 100명 중 6명. 의료적으로 좀 힘든 분들을 위한 그렇죠. 국가의료보험 네. 같은 경우에서 청구를 분석했는데 민간보험 가입 기준 성인 중에 ADHD 진단 비율이 2.4%.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2.2%를 보고 있대요. 사실 뭐 6%는 솔직히 좀 과해요. 그것도 그렇죠. 과한데 네. 근데 실제 치료받는 인원이 2.2에서 2.4%라는 거는 세계 평균 유병률이 한 2.6% 되니까 거의 뭐 근접하다는 거예요. 2001년에 특별한 법이 생깁니다. 무슨 법? No Child Left Behind 법. 표준화 시험 성적을 봐요, 학교마다. 거기서 이제 잘 본 학교는 예산을 주고 못 본 학교 좀 떨어진다. 그럼 예산을 삭감하는 구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준영이가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얘가 또 맞는 것을 하는데 자꾸 틀린 것을 골라. 얘가 ADHD 아닌 거.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진단을 못 받았던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가는 케이스도 좀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묻혀있던 ADHD 친구들이 진단을 받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과잉 진단의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미국의 섹션 504라는 법인데요. 장애 학생 차별받지 말라고 시험 시간도 좀 연장해 줄게. 1.5배에서 2배까지. 그리고 별도의 고요한 공간에서 시험을 치게 해줄게. 그리고 과제 제출 기간도 연장을 해줄게. 이제 73년에 만들어서 77년에 시행됐고 벌써 몇십 년간 쭉 이어지다가 2008년에 ADHD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오신 분들 들어보면 시험 시간이 길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 근거였군요. 그렇죠. SAT나 ACT 같은 미국 대학 입학 시험 수능에도 적용이 돼요. 수능 시간이 늘면은 이거 엄청난 어드밴티지야.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 될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의료력 진단이 어떤 의미에서 학업 경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도구로 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미국 소아과학회 거기서 이제 ADHD 진단과 치료 권고 대상을 기존에 6에서 12세에서 4에서 18세로 공식 확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 가능한 인구 범위가 넓어지니까 ADHD 친구들을 많이 발견되게 되고 또 한 번 부스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이때는 성인 ADHD가 좀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이제 계기가 된 게 2020년의 코로나. 이때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으로 구조하는 일상이 무너지면서 평소에 이제 적당히 기능하던 ADHD 친구들이 증상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온라인에서 ADHD 환자분들이 더 집중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동시에 원격 진료로 처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코로나 이전에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성인 ADHD 처방 증가율이 연 1.4%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 1년 사이에 단 1년 사이에 7.9% 증가했어요. 여성인들이 좀 많이 있는 조용한 ADHD에 대한 진단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산만하지 않고 뭐 시끄럽지 않다는 이유로 조용하게 있었던 그런 이제 조용한 ADHD 친구들이 진단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3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때 25에서 29세 여성들의 ADHD 자극제 처방이 700%, 30에서 34세 여성이 560% 증가했어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23에서 49세 여성 신규 진단이 2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제가 듣기로는 전문의를 만나기도 좀 어렵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심지어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ADHD 검사 같은 걸 할 때 병력 청취도 중요하지만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인 뭐 CAT나 CNT 같은 것도 시행하고, 근데 미국은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하려면 진단 과정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약도 늦게 잡히고 이렇게 갑자기 폭증했다는 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원격으로 예. 진단을 한다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하려나? 예, 예. 일단 일반적인 소아 ADHD 진단 과정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랑 교사한테 표준 설문지가 있어요. 그다음 회수해요. 이제 아이랑 면담을 당연히 해야죠. 면담하고 부모 면담도 하고. 그다음 DSM-5 기준을 딱 봐. 맞네? 너 진단. 그러니까 설문조사와 면담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약을 쓰는 게 확실히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DA라는 그 조사국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2012년에서 23년 사이에 미국 ADHD 약물의 처방의 90%가 자극제, 스티뮬런트, 10%가 비자극제. 그리고 성인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많아지는데 암페타민 계열 이런 약들이 40%가 넘고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오히려 메틸페니드 계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쓰는 게 메티페이트는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 간호사나 진료 보조 인력 자극제를 처방할 수가 있어요. 금방 진단받고 처방도 좀 쉽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메틸페니드 계열 약들, 암페타민 계열 약들이 많이 쓰이고 지속적으로 많이 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원격 진료. 제가 봤을 땐 좀 문제라고 생각은 좀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연방 DEA에서는 초진 대면 없이도 영상 텔레스만으로도 자극제를 처방할 수 있는 특례를 줬고 이게 이제 2026년 12월 30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올해 말에. 그 중간에 2023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얼마나 이제 원격 진료를 이용했는가 봤더니 ADHD 성인의 46%가 이용해봤다. 그리고 9%는 원격 진료만으로 ADHD 진단을 받았다. 31%가 2020년 그 코로나 때 확장된 이후 그 처방이 그 원격 진료로 자극제 처방을 받았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굉장히 많이 이용하네요. 많이 이용했죠. 물론 미국이 뭐 국토가 넓고 접근성이 좀 안 좋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비율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솔직히 오남용의 여지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ADHD 약 자극제는 어쨌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진 선생님 걱정하신 대로 실제로 일이 있었어요. 몇 분 정도 설문하고 뭐 영상 진료 짧게 하면은 ADHD 약이 나오네? 섹션 504 이용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죠. 맞네요. 그래서 실제로 세레브랄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부에서 ADHD 환자 자극제 처방률을 100% 만들어라. 그리고 처방률이 낮은 의사를 징계를 했어요. 이득이죠. 그래서 이게 미 법무부와 마약 단속국에 수사를 받았고 벌금 700만 달러, 100억 이상을 이제 물기로 합의를 했고요. 던 글로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2024년 6월에 의료진들에게 에더럴 처방률을 높이라고 압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억 달러 규모의 어떤 약물 불법 유통해서 이것도 창업자나 임상 쪽 책임자가 연방 검찰에 체포됩니다. 원격 진료라는 게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죠. 진단 남발과 어떤 자극제 남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게요. 우리가 참 창업 모델이 어떤 임상적인 판단을 압도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재병 원장님이 엄청난 자료 조사를 해서 지금 전 세계 ADHD 어떤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설명을 해주신 것들이 인스타툰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링크 남길 테니까 그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매주 유익한 정신건강 인스타툰이 올라오니까 구독자분들도 한번 영상만 보시지 말고 이 인스타툰도 같이 보시고 댓글도 또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